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히드로 공항 B26 게이트에서 기록된 단 한 장의 사진이 오늘 유럽의 항공 안전 교육 첫 페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폭우와 천둥으로 모든 것이 멈추던 그날, 파란 제복의 한 승무원이 젖은 바닥에 무릎을 대고 한 노인의 숨을 붙잡아 올렸고, 그 순간 관제탑과 게이트 사이에 흘러가던 수많은 절차와 규정의 문장들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16해 동안 공항 보안을 지켜온 앤드류 밀러이고, 지금부터 제가 목격하고 배운 그날의 전부를 차분히, 그러나 숨김없이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작은 진심이 왜 대륙을 움직일 만큼의 힘이 되었는지요. 제 이름은 앤드류 밀러, 영국 히드로 공항 보안 담당자로 16해를 보냈습니다. 처음 명찰을 달았던 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이 일이 단순히 규정을 확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경로를 순찰하고 같은 말투로 안내방송을 들으며 저는 이 거대한 공간의 작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해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항공편이 셀 수 없이 오가도 공항의 공기는 언제나 낯선 사람들의 체온으로 데워져 있고, 그 체온을 가까이서 느끼며 질서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이 제 직업이자 삶이었습니다. 16번의 봄이 왔고 16번의 겨울이 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만 명의 손을 스쳐보았고 수천 개의 가방을 점검했으며 수백 건의 돌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같이 매뉴얼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될 수 있었고, 저는 그 테두리를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넘을 필요도 넘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규정은 저를 지켰고 저는 규정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만큼은 출근길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것부터 이상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비치는 빛이 평소와 다른 색이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런 예감은 대개 빗나가기 마련이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았고 비는 처음부터 세차게 내리기보다 유리벽을 손끝으로 긁듯 잔인하게 시작했다가 이내 쏟아부었으며 바람은 활주로의 경계등을 꺼버릴 듯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는 계속 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 교통편이 지연되고 있다. 안전에 유의하라.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 유리는 여전히 흐릿했고 빨간 브레이크 등이 번지는 광경이 마치 흐릿한 수채화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이미 물웅덩이로 가득했고 제 구두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젖어버렸습니다. 기상특보는 정오 이후 폭풍을 예고했지만 예보가 현실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너무 짧았고 활주로가 물을 머금는 속도는 우리가 비상 매뉴얼을 펼치는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터미널 안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하나씩 늘어나고 안내 데스크 앞의 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긴장의 끈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매뉴얼에 적혀있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항공편 취소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1000명 단위의 승객 이동이 정지되고 안내방송과 전화벨과 아이 울음이 한꺼번에 천장으로 솟구치는 그 혼란 속에서 제 무전기가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밀러, B게이트 긴급 점검.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급 점검이라는 단어는 16해 동안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단어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허리춤에 다시 차고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2걸음이면 돌파할 복도가 그날은 끝없이 늘어지는 느린 필름 같았고, 천둥이 유리벽을 때릴 때마다 바닥에 물결이 신발 밑창을 타고 올라와 종아리까지 식히는 사이, 저는 규정집의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불러내며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디를 봉쇄할지 계산했습니다. 조항 12. 인파 통제. 조항 18. 의료 지원 요청. 조항 24. 현장 기록 보존. 머릿속에서 번호와 문장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B26 앞에 모인 인파의 원형이 보였고, 그 중심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직감이 제 걸음을 더 깊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인파를 헤치며 다가갈 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누운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규정집의 문장들이 일시에 멈췄고 대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살 때 제가 아버지를 잃었던 그 병원 복도의 냉기.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복도를 흰색으로 일순간 뒤덮었고, 벽에 드리운 제 그림자가 둘로 길게 찢어지듯 겹쳤는데, 나는 그 겹침이 마치 사람과 규정 사이에 서게 될 제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원형의 가장자리에서 바람에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상황을 외치던 젊은 직원이 제 소매를 붙잡고 혀끝이 굳은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고, 후원의 중심에서는 파란 제복의 여성이 이미 무릎을 꿇고 쓰러진 노인의 목 옆으로 두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댄 채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얼마나 확신 있게 그녀가 움직이는지. 그것은 마치 오래 연습한 악기 연주자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 박지은. 그 이름을 알고 나니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두 음절의 이름이 품고 있는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불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공연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랜 훈련이 만든 정확함이 있었고, 빨간 응급키트가 열리는 작은 소리조차 주변의 소란을 밀어낼 만큼 침착했습니다. 이런 침착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급한 순간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동작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마치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처럼 모든 움직임이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가 산소 공급을 요청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조항 번호가 불려졌습니다. 조항 42, 조항 46, 조항 51. 제 손은 자동으로 허리춤의 매뉴얼 수첩을 더듬었고 16회 동안 손때가 묻은 그 수첩의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탑승 완료 전 기내 의료장비 사용 제한, 보안 책임자의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의무 사용 기록의 보관 기간과 열람 권한까지. 문장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 문장들은 제 업무의 뼈대였고 저를 보호하는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문장들이 저를 가두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16회 동안 반복해서 외워온 문장들이 차례로 올라왔고, 저는 그 문장들 사이에서 단 한 줄의 빈칸, 지금 이 생명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규정집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빈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6회 만에 처음으로 제가 외워온 문장들의 끝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새로운 문장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급하지 않았고 제게 다가와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는 현장을 지휘하듯 타인을 밀어내지 않는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었고 재촉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규정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는 시선. 저는 무전기를 입에 대고
의료팀 도착 시간을 확인했고 3분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동안 가슴속에서는 그 3분이 연겁처럼 늘어났습니다. 3분, 180초. 저는 그 3분이 누군가의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분 동안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규정을 지킬 것인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허가한다는 짧은 말 뒤에 책임의 무게를 또박또박 얹었습니다. 허가합니다. 모든 기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규정의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산소 라인을 연결하고 기도 확보 각도를 어깨 밑받침으로 자연스럽게 맞췄으며 자신의 스카프를 접어 환자의 후두부를 받쳐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완만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스카프를 접는 손길, 환자의 머리를 받치는 각도,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속도. 모든 것이 교과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힌 공항의 허파에 공기가 들어오듯 노인의 가슴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 미세한 진동이 제 손목의 맥박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규정이라는 문장의 탄생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순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외워온 모든 조항의 의미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너무나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정작 그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날 제 가슴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의료팀이 들겁과 장비 가방을 밀며 도착했을 때 환자의 호흡은 돌아오는 중이었고 응급인은 산소 포화도를 확인한 뒤 그녀가 취한 초기 조치의 순서와 압력을 짧게 검토하고 눈썹을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응급의의 표정은 처음에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가 해놓은 조치들을 살피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를 읽는 그의 눈빛에서 안도와 놀라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의 손길을 알아보는 순간. 그것은 말보다 강력한 인정이었습니다. 그 짧은 동의가 현장 전체의 긴장을 풀어내는 신호처럼 퍼졌고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박수 3번이 바로 옆에서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끝내 터미널 전체로 번졌습니다. 처음 박수를 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환자의 가족이었을 수도 같은 항공편을 기다리던 승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박수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번의 박수는 주저함이 담긴 소리였지만 그 주저함이 오히려 진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전염되었습니다. 옆 사람이, 그 옆 사람이, 그리고 복도 저편의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리듬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에서 수백 개의 손이 같은 박자를 찾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그날의 박수는 분노와 피로, 체념으로 얼룩진 하루를 인간의 예의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공간은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취소된 항공편, 연착된 일정, 돌아가지 못하는 집.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화가 나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함께 서 있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상황실에 무전을 올리며 B26 응급 상황 종료, 환자 안정,
의료팀 이송 중이라는 문장을 또박또박 불렀고 문장을 마치고 나서야 제 목소리 어딘가에 떨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전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확인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안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숨죽이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16회 동안 수없이 무전을 보냈지만 이번만큼 목소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였고 감사였고 책임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들 것이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고 시선을 낮추었고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매뉴얼 이전에 공유하는 오래된 약속 살아있는 것을 지킨다를 보았습니다. 그 젊은 엄마의 얼굴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하듯 경의를 표하듯 그 고개 숙임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고개 숙임은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깊어 상황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저는 발생 시간과 위치, 조치 순서와 장비 사용 기록을 정확히 적었고 마지막 한 현장 책임자의 판단 근거에 이르러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활주로의 불빛들이 빗줄기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책상 위의 형광등만이 백지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까? 조항 번호를 나열할까? 매뉴얼의 예외 조항을 인용할까? 손끝이 차가웠고 펜이 무거웠습니다. 제 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5글자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조항도 절차도 규정도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 손글씨는 평소보다 또렷했고 잉크는 종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천천히. 그 5글자를 적는 순간 다음 날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접어 서랍에 넣으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쓴 이 5글자가 저를 그리고 어쩌면 다른 누군가를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밤새 폭풍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침의 공항은 어제와 또 다른 종류의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이미 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기적, 폭풍 속의 천사, 생명을 구한 승무원.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부드러웠고 뉴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그 방송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신문 가판대의 선 사진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싣고 있었고 파란 제복의 무릎과 흰 산소 마스크 그리고 회색 바닥에 번진 물기가 흑백의 대비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터미널 입구의 신문 가판대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타블로이드부터 일간지까지 크기도 논조도 다른 신문들이 모두 같은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사진을 크게, 어떤 신문은 작게 실었지만 그 장면만큼은 동일했습니다. 무릎 꿇은 여성, 쓰러진 노인,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 흑백 사진 속에서 그 순간의 긴장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장면인데도 어떤 각도에서 찍혔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방송사들은 히드로의 이야기를 인간애라는 말로 묶었고
한 장의 사진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사람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의 텔레비전에서는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감동적인 어조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전문가들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거리의 시민들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인간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전의 훈련이었고 책임이었으며 용기였습니다. 언론의 요청은 그녀를 찾아 몰렸으나 그녀는 짧은 메시지로만 답했고 영웅이 아니라 승무원이라는 말은 과장된 칭송을 단숨에 가라앉히는 대신 공감을 넓혔습니다. 그녀의 소속 항공사가 발표한 짧은 성명서를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승무원입니다. 제가 한 일은 제가 받은 훈련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겨우 3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문장이 모든 과장을 잠재웠습니다.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보다 이 담담한 고백에 더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분이 진짜 프로라고 댓글을 달았고 누군가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공항 내부 시스템에도 변화의 물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안 부서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고 운영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평소 말이 없던 선배가 잘했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회의 안건의 첫 번째는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보완이었습니다.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발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시스템 전체를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현장 판단 재량에 대한 내부 권고문이 임시 공지를 통해 배포되었고 교육 포털에는 그날의 응급조치 절차가 실제 시간 순서로 재구성된 영상과 함께 업로드되었으며 기록 보존 규정의 주석란에는 생명 위급 상황에서의 예외 인정 요건이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는 본사에서 온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현장 판단 권한 강화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항마다 추가된 단서 조항들, 예외 상황의 명시, 사후 보고 절차의 간소화. 누군가 밤을 새워 작성했을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참고 사례 첫 번째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CCTV 기록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화면 속 그녀가 스카프를 접어 후두부를 받치던 순간의 각도를 멈춰 세웠고 그 작은 각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는 방향으로 기울게 했는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스카프를 접는 그녀의 손, 환자의 목을 받치는 각도, 산소 마스크를 조정하는 미세한 움직임. 프레임을 하나씩 넘기며 저는 그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몇 센티미터의 차이, 몇 초의 지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교육자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변화를 부르는 손짓이 호들갑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그날 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그 문장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조용히 온다. 팡파르도 선언도 구호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조용히 번져나간다. 저는 그 조용함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베개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3시, 4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규정을 이유로 허락을 미루었고 시간은 그 장면에서 얼어붙었으며 깨어난 새벽마다 이마의 식은땀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아내며 창밖의 빗줄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은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꿈속에 저는 매뉴얼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규정대로 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커튼도 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제가 주저했다면, 그 만약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서랍에는 해마다 개정된 매뉴얼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각 색깔의 스티커가 붙은 조항들은 제 성실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지만, 그 훈장들이 제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는 의외로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랍을 열고 그 매뉴얼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010년 판, 2012년 판, 2015년 판. 표지의 색깔도 두께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 필기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페이지 모서리를 접어놓은 흔적들. 이것들은 제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조항들은 명확했지만 그 조항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흐릿했습니다. 저는 퇴근 뒤 작은 공책을 꺼내 하루 한 줄의 질문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처럼, 메모처럼. 하지만 점점 그것은 제 자신과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 공책을 펼치고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먼저 지켰는가, 규정인가, 사람인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적는 질문은 같았지만 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규정이라고 적었고 어떤 날은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답을 적고 나면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었고 홀가분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공책의 10페이지쯤을 채웠을 때 제 메일함에 낯익은 이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서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가 발신자 이름을 보고 멈췄습니다. 박지은.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신자 박지은, 제목은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제목만 보고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용기라는 단어. 저는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용기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본문은 길지 않았습니다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로와 책임, 그리고 다음 선택을 요청하는 침묵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메일은 5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5줄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감사의 말, 존경의 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기대였고 위로가 아니라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인쇄해 책상 유리 아래 끼워 넣었고 다음 날부터 출근 때마다 그 문장의 잉크를 손끝으로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종이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모서리가 접히고 잉크가 조금씩 번지고 손때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문장을 따라가며 오늘도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습관은 제게 일종의 서약처럼 기능했고 저는 그 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해 과거의 저를 조금씩 옮겨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규정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저는 옮겨 앉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공항협의회 실무회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분기 일정이었지만 정작 회의장 안의 공기는
오래 준비된 결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호흡으로 미세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공항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평범한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뤼셀행 비행기에서 저는 회의 자료를 훑어보며 발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례 보고일 뿐이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악수를 나누는 손길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히드로의 사례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각자 생각해왔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규정 개정은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대신 인간 우선이라는 이름의 권고 가이드라인을 먼저 채택한 뒤 각국 공항의 표준 교육 모듈로 확산하는 현실적인 경로가 만장일치로 수용되었습니다. 토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했고 독일 대표는 교육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스페인 대표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의견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인간 먼저. 그 이름이 제안되었을 때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투표는 필요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핵심은 응급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의 재량을 명문화하고 사후 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록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오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세 줄의 원칙이었습니다. 세 줄. 겨우 세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량의 명문화. 두 번째, 투명성의 강화. 세 번째, 독립성의 보장. 저는 그 세 줄을 노트에 적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문장으로 보면 담백했지만 그 담백함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 장의 사진과 여러 현장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결국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에 대한 같은 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다른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리에서도 베를린에서도 마드리드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같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의 네온이 커튼 틈으로 흘러드는 것을 보며 노트북 화면의 한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호텔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다음 주 교육안의 초안이 열려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슬로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고칩니다. 라는 내부 교육 슬로건은 진부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진부함은 반복 검증을 통과한 의미라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문장인가. 하지만 얼마나 깊은 진실인가. 저는 오늘 회의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시스템을 돌아보게 했고 여러 사람의 공감이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다음 주 교육안의 첫 페이지에 작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덧붙여야 할까?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타이핑했습니다. 훈련된 양심은 위기 속에서 가장 정확하다. 그 문장을 타이핑하고 나서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박지은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훈련된 양심.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훈련된 사람의 판단.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문장을 덧붙이는 동안 저는 어제의 저보다 오늘의 제가 조금 더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네온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폭풍 속에서 내렸던 선택.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꿈없이 깊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 저는 인천공항 컨퍼런스의 사례 발표자로 초청받았고 히드로의 회색 하늘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설 때 엔진의 낮은 진동과 함께 제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긴장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한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런던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테임즈강이 은빛 실처럼 구불거렸고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초청장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색 하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부신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발표는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질문은 실무적이었으며 청중의 표정은 납득과 공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컨퍼런스 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을 시작하자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풍우 치던 날 B-26 게이트, 쓰러진 노인, 파란 제복의 여성, 그리고 제가 내려야 했던 선택. 화면에는 사진이 떠올랐고 청중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젊은 보안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더 두려웠습니다. 청중석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발표장 밖 로비는 각국 언어가 뒤섞이는 작은 터미널 같았고 창가를 향해 커피를 들고 서는 순간 저는 익숙한 뒷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로비는 북적였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영어. 여러 언어가 섞여 마치 작은 공항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손에 들고 창가로 걸어가는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파란 제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파란 제복은 여전히 단정했고 말의 속도는 상대를 배려하는 박자로 유지되었으며 눈가의 미소는 작게 떨리는 긴장조차 품위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승무원님.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씨, 오랜만입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해주는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길게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그것이 그날 이후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 과장 없이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진심을 담아 나누면 충분했습니다. 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프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신입 승무원 교육을 맡아 진심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각 공항의 현장 관리자들에게 재량의 책임과 보고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은 신입 교육을 맡고 있어요. 그날 일을 사례로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 교육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같은 문장을 가슴에 넣고 걷는 사람들, 그 연결감이 커피잔의 온도처럼 손바닥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날고
저는 땅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문장은 같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우선이다. 그 문장이 우리를 연결했습니다.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동안 그 연결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창밖 활주로로 저녁의 노을이 길게 번질 때 우리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만에 일련의 말과 침묵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저녁 6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는 것이 보였고 그 뒤로 노을이 길게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 풍경을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존경, 연대, 약속. 1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말들, 나눌 필요가 없었던 침묵들. 모든 것이 그 작은 고개 끄덕임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히드로 공항 B26 게이트 옆 벽면에는 흑백의 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 그 사진이 걸린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른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제가 복도를 지나다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은 구해진 생명, 기억되는 인간애로 간결하게 새겨져 있고 작게는 한국어 문장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구해진 생명, 기억되는 인간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저는 매일 아침 보안 체크를 마치고 근무지로 향하기 전 그 사진 앞에서 잠깐 멈춰 서서 명찰 뒷면의 작은 각인을 손끝으로 한번 만져봅니다. 이것은 제 아침 의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 30초. 하지만 그 30초가 제 하루를 준비시킵니다. 사람이 먼저다. 4글자. 명찰을 뒤집으면 보이는 작은 각인. 제가 직접 새긴 것입니다. 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오늘도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신입 직원 교육이 있을 때면 그 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질문이 끝나면 언제나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신입 교육은 보통 월요일 오전에 시작됩니다. 저는 그들을 이 사진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폭풍 후 쓰러진 노인, 한 여성의 용기, 그리고 제 선택. 질문 시간이 되면 항상 비슷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닌가요? 만약 환자가 살아나지 못했다면요?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위기는 늘 갑자기 오지만 준비된 사람의 진심은 늘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 문장을 말할 때마다 저는 신입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긴장이 조금씩 이해로 바뀌고 두려움이 조금씩 각오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지원자가 사진 앞에서 잠시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눈물을 훔친 적이 있었고 저는 그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신입들이 떠나는데 한 젊은 여성이 사진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부터 준비한다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저는 여전히 활주로를 걷습니다. 박지은 승무원은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비행기를 보며 혹시 저 안에 그녀가 있을까 상상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문장은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고 같은 복도를 순찰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문장은 더 이상 규정이 그렇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 현재형입니다. 저는 퇴근길에도 그 사진 앞에 한 번 더 섭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 저는 그 사진 앞에 섭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저는 옳은 선택을 했는가? 오늘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었다는 믿음으로, 내일의 제가 오늘과 같은 답을 고르게 해달라는 다짐으로,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누군가의 내일을 만듭니다. 제가 친절하게 건넨 말 한마디가, 제가 용기 내어 내린 판단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되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마음은 확고합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흔들림 없이.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한 사람의 작은 진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번지고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진심.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이 모이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 문장은 그날의 사진처럼 오래도록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진은 벽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 가슴속 문장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빛날 것입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